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지기술사입니다. 오늘은 제 122회 토지 및 기초 기술사 2교시의 서술형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번부터 6번까지이고요. 각 25점이잖아요. 그 첫 번째 문제는 교란된 흙을 이용해서 삼축 압축 시험용 공시체를 만들고자 한다고 합니다. 근데 공시체 제작하는 방법과 시험 중 발생하는 공시체의 단면적 변화에 대한 보정, 요 내용인데요. 일단 삼축 압축 시험의 정의 먼저 말씀을 드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축 압축 시험은 뭐냐? 처음에 유유 시험이 있잖아요. 비한밀 비배수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CU 시험이 있고, 비한밀 비배수 시험, 그 다음 CU 시험이 있고, 이게 암밀 비배수죠. 컨설리데이션 앤 뭐 언드레인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게 있고 CU 바 시험이고, 이 간극 수압을 체크를 할 때는 이제 유용력, 전응력, 유용력 해석으로 하고, 이건 전응력 해석이겠죠. CD 시험은 이제 유용력 해석이죠. 계속 이제 장기적인 암밀에 대한 부분들, 배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CD 시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암밀 배수 시험이죠. 요거지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이 있고, 요거에 대한 이제 정의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어 주시고 요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 CU도 이제 CIU가 있고 CAU가 있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등방성이냐 이방성이냐 그런 것도 이제 나눠서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공시체를 제작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시료를 이렇게 떠오잖아요. 현장에서 이제 떠오면 요 처음에 이제 시그마 V하고 시그마 H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해방되면서 운반하면서 이제 교란이 되죠. 교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얘를 이제 어떤 UD통에 이렇게 담아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암미를 줘서 이건 이제 시료가 이제 빼면 이 시료를 가지고 이제 성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성형을 하는데 여기 이제 뭐 50mm, 50mm, 여기는 뭐 100mm 이런 식으로 이제 성형을 합니다. 그래서 흑시료를 가지고 이제 트리밍을 하는 거죠. 트리밍을 해가지고 요 시료를 가지고 이제 무게를 재고, 무게 재고, 그 다음에 최적 재가지고 이제 단위 중량을 재는 거죠. 단위 중량. 흙의 이제 요 흙의 단위 중량. 그 다음에 함수비도 같이 이제 재주는데 이제 이렇게 트리밍을 하면 나머지 이런 잔재물들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팬에 담아가지고 이제 건조로에 넣어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함수비가 얼마냐? 함수비를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함수비 WS분의 WW 이제 이렇게 해서 함수비를 찾아내는 거고, 요거를 이제 멤브레인에 이렇게 싸가지고 이제 삼축 압축을 이렇게 주는 거죠. 시그마 3에다가 시그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암밀이 됐다. 그러면 비계수가 0.9가 될 때 완전 포화로 간주하잖아요. 그때 이제 시그마 1을 이제 주는 거죠. 시그마 1을 줘서 이제 삼축 압축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시료에 대한 어떤 단면적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단면적 변화는 이제 A로 나타내면 처음에 원래 있었던 단면적에 이제 엡실런이라는 어떤 변형률을 어,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엡실런은 이제 종축과 횡축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나타내는 게 이제 단면적 보정식이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면접 때 요 문제를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이제 숙지를 못 해가지고 생각이 안 나서 이제 토지 및 기초 기술사 이제 면접 1차, 2차 볼 때 제가 세 번째 됐다고 했잖아요. 2차 볼 때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말 잘 못 해가지고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축 압축 시험의 이제 정의와 종류, 어떻게 시험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이 단면적 보정하는 거, 이런 거 같이 이제 적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적어봤고요. 이제 어떤 이제
그 보정 단면적이라고 하죠. 보정 단면적이라고. 요거 이제 보정 단면적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초기 단면적에다가 초기 높이를 구하고 초기 높이에서 또 압축량을 뺀 이런 것들을 같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식이 이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이제 요거는 이제 H0분의 원래는 이제 H0분의 엡실론이라는 건 이제 H0분의 변환된 이제 그 저기죠. 변화 이제 수직 변이가 얼마나 됐느냐. 처음에 그 높이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변형률을 적어주는 거고요. 적어주면 이제 단면적 보정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마무리하겠고 이제 요 식들을 이제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왜냐면 이제 문제 2번을 가기에 있어서 이제 요 개념을 좀 잡고 가려고 하거든요. 이제 수분 단위 중량은 이제 어떤 그 지하수가 꽉 차 있지 않았을 때 어떤 그런 건조 상태는 아니고 어느 정도 수분 상태일 때의 공식이고요. 감마 T는 이제 완전히 건조된 상태. 이제 자연에서는 건조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100% 건조된 상태가 존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건조 상태고, 감마 세츄레이트는 이제 완전히 이제 포화된 상태, 물 속에서 포화된 상태고, 감마 서브는 이제 수중 단위 중량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 두 개를 좀 구별을 좀 해주시는 게 좀 2번을 푸는데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요 문제를 풀면서 한 3, 4일 막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고민을 하고 3, 4일이 뭡니까? 막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최적의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많이 까먹고 해가지고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좀 숙지를 먼저 하고 이제 넘어가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마 세츄레이트는 이제 어떤 전응력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 요 감마 서브는 어떤 부력에 대한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나중에 감마 세츄레이트에서 감마 W 워터, 그러니까 물 단위 중량을 뺀 것이 이제 감마 서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흙의 어떤 부력을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얘보다는 작잖아요. 그거를 이제 잠깐 인지를 하시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파이프루프하고 그 뭐야 포폴링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제 시청자분께서 이제 좀 비교를 해달라고 좀 하는 게 있어가지고 요 내용이 오래 한 시간이 넘어가면 이제 다음에 제가 해드릴 거고요. 아칭 현상은 이제 JYB325님이 좀 저기 요청을 좀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준비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6문제까지가 이제 1시간 내에 좀 일찍 끝나면 50분에 끝나면 좀 설명을 드릴 거고 1시간까지 맞춰서요. 그래서 일단은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자, 2번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죠? 미리 좀 적어 놨는데요. 또 이렇게 뭐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이제 요거를 좀 이해를 좀 하시면서 아까 그 단위 중량과 그 뭐야 표면수라네. 포화 단위 중량하고 수중 단위 중량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두 번째 이제 문제가 경사도가 I다. 이제 요 내용 중에서 이제 좀 부연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어떤 이제 사면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면 어떤 무한사면이 있는데 무한사면은 이제 정의를 먼저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뭐 어떤 요거는 이제 활동면의 길이가 활동 깊이보다 Z보다 클 때의 사면을 이제 매우 긴 사면을 무한사면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 어떤 그 사면의 높이가 H가 어떤 활동 깊이의 10배보다 클 때, 그때는 이제 무한사면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사면이 있는데, 요런 사면은 이제 여기가 I지 않습니까? 이제 경사각이 I라고 하시죠. 경사각. 이렇게 이제 좀 그림이 좀 안 이뻐도 좀 이해하시고요. 요 상태가 있는데, 이제 어떤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어떤 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폭이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단위폭이라고 하면 얘를 이제 1로 잡는 거죠. B를 이제 1로 잡았을 때 이제 요렇게 어떤
W가 작용을 하고 이쪽은 이제 타우가 작용을 하고 좀 색을 좀 달리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쪽으로 이제 시그마가 작용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사이가 이제 I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I가 작용을 하면 이제 그때 어떤 이제 시그마나 어떤 우리가 이제 FS라는 그 안전율은 타우분의 어떤 S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전다 능력으로 표현하고 요거는 이제 전단 저항 강도 요렇게 이제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뭐 1보다 크냐 아니면 뭐 우기처리면 1에서 1.3번 1.2보다 크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토는 이제 이건 우기 요건 이제 성토일 때는 1.3 건기는 1.5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그 안전율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게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이제 파괴가 활동면에 따라서 파괴가 일어날 것이냐. 요거 여기가 이제 활동면이거든요. 활동면이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W와 타우와 시그마의 어떤 공식 아니죠. 이런 분력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타우는 이제 S로 나타내고 요거는 이제 어떤 이제 감마 Z 사인 I 사인 코사인 I 분의 C 다시 그 다음에 유용력 탄젠트 파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왜 건조사면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무한사면의 파괴 가능면의 깊이가 2m, Z가 2m라는 거고 C가 존재하지. 이제 모래사면이 아니니까 이제 점토사면인 것 같아요. 그러면 C가 존재하니까 이제 좀 복잡해지. 모래사면이면 C가 제로면은 좀 구하기가 좀 쉬운데 요 문제는 좀 아주 조금 이렇게 까탈스럽고 난해합니다. 지금 기존에 이제 건조사면하고 수중사면만 이게 수중무한사면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표에 일치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것까지 같이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이제 공식에 의해서 이제 시그마와 수직적인 부분과 이제 간극수압과 어떤 전단 강도의 부분이 이제 요런 공식들로 나오는데 이제 건조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요게 이제 감마 T로 나타냅니다. 감마 T. 감마 T 또는 감마 D로 나타낼 수 있겠죠. 건조사면이라고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좀 잘 안 보이니까 이걸 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내리면 보이시죠? 이렇게 좀 돌리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마 T가 있을 때는 이제 건조사면에 대한 부분은 이제 C와 요 시그마 다시 탄젠트 파이를 좀 나눴죠. 나누게 되면은 이제 가감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나눠지게 돼서 이제 이런 공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감마 T로 하고 Z로 나타내고 이제 이거는 이제 건조사면. 이제 완전 건조한 사면은 없겠죠. 웬만하면 이제 다 대부분 감마 T로 수빈다이 중량으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감마 T를 넣은 거고 감마 T하고 Z하고 이제 같다고 세츄레이트하고 같다고 표현했던 거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 두 번째는 지하 요거 보이시죠? 살짝 이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이제 표면까지 찼어요. 요 아까는 이제 그 건조사면 이 활동면 밑에 있을 때 상태에 요 공식이 나오고 표면이 이제 이렇게 포화되어 있다. 포화되어 있는데 포화되어 있을 때 어떤 그 침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 평행하가 사면에 평행하게 침투가 일어난다. 그럴 때는 이제 감마 세츄레이트를 써주는 거예요. 여기는 세츄레이트. 이제 어떤 전단적인 그런 응력이 작용하는 부분, 그거는 이제 세츄레이트를 써주고 저항 강도에 있어서는 감마 서브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중과 표면이 이렇게 그 지하수 표면이 같고 어떤 침투가 이루어졌을 때, 근데 정수압 상태다, 그리고 수중 상태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쓰겠죠. 그럴 때는 이제 감마 서브를 씁니다. 왜냐? 자, 침투가 없잖아요. 어떤 침투가 없고 어떤 고요한 상태로 봐보세요. 그러면 얘가 어떤 전단 능력이나 어떤 전단 강도나 그냥 가감되는 거죠. 이게 삭제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감마 서브로 나타낸 부분이에요. 그래서 삭제가 돼서 요 부분은 탄젠트 I 분의 탄젠트 파이로 나타내면
어떻습니까? 건조사면하고 똑같게 되죠. 건조사면하고 똑같게 되고 이 부분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요 부분만. 요거 감마 T를 쓰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감마 T를 쓰냐? 감마 서브를 쓰냐? 이제 그것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틀리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어떤 제가 이제 문헌을 보면은 이게 이제 FS가 있고 FSA가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작다. 그러면은 이제 불안전한 상태겠죠. 어떤 허용 안전율보다 작으면 불안정한 거고 이보다 이제 크면은 이렇게 커지면 FSA다. 그러면 이제 안전 쪽이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하시면서 수중하고 건조사면하고는 이제 감마 서브하고 감마 T로 나타낸다. 그거가 달라지는데 결국은 포화 상태의 어떤 무한사면의 안전율하고 건조한 상태에서의 어떤 무한사면의 안전율이 이제 달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화되어 있을 때는 이제 세트하고 서브로 나타내기 때문에 안전율은 이제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2분의 1. 이렇게 제가 이제 지면이 좀 작아서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건조한 사면하고 무한사면하고 수중의 무한사면은 결국은 이제 모래사면일 경우에는 거의 똑같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안전율에 대한 부분들, 전단각과 이제 사면 경사각이 I가 있지 않습니까? 전단 저항각이 파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경사각이 클 때는 이제 여기 작아지잖아요. 안전율이 작아지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래서 I가 파이보다 클 때는 위험하고 I가 파이보다 작을 때는 이제 이게 안전하겠죠. 이게 불안전하고. 그렇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번은 이제 그 어떤 안전율을 구하는 문제예요. 문제인데 요게 이제 어떤 그 굉장히 그 난해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안 푸시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좋아요. 나머지 3, 4, 5, 6, 1, 2, 3, 4, 5, 6이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 꼭 푸셔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요런 것도 이제 한번 이해 차원에서 한번 제가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가 잘 안 보여서 잘 보이시죠? 이제 이렇게 해서 2번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포화 상태 무한사면 안전율은 건조한 무한사면보다 2분의 1 정도 감소가 될 수 있다. 그것만 이제 조금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지우고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3번은 뭡니까? 이제 매립된 점토 집안이네요. 매립된 점토 집안에 이제 그 말뚝 기초로 교량을 설계하고자 한다. 근데 이제 말뚝의 연직 지지력 산정 시 고려할 사항과 필요한 시험 종류하고 예상 문제점이 뭐냐.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축방향에 대한 이제 어떤 지지력이다. 연직지 말뚝의 어떤 축방향 지지력이다 하면 이제 뭐가 있을까요? 이제 좀 그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이렇게 어떤 그 말뚝 이렇게 항탈을 할 거 아닙니까? 항탈을 하게 되는데 이제 뭐 PHC 말뚝이다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이제 그 얘가 이제 어떤 그 주면 마찰력이 있을 거고요. 주면 마찰력이 있을 거고 여기가 이제 선단 지지요. 프라이머리하고 서라운드 어떤 그런 약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합쳐지고 이제 어떤 이제 요런 중립축 아이고 좀 파란색으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제 잘 안 나옵니다. 펜이 이렇게 잘 안 나오네요. 이렇게 이제 중립축이 있다 그러면 어떤 이제 이렇게 부마찰력이 있고 이렇게 정마찰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QS 여기는 이제 QNS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이게 중립축 N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어떤 QU 극한 지지력은 뭐냐? QP에다가 QS를 더하고 그다음에 QNS를 나눠주는 빼주는 것이 이제 어떤 그 정략학적인 어떤 공식이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걸 산정할 때 고려할 사항들이 이제 그 집안에 대한 C값과 어떤 파이 값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 강도 정수가 있을 것이고 이제 단위 중량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조밀하냐 아니면 뭐 연약하냐 어떤 게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요게 이제 달라질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고려해 줘야 되고 유효 상제압 이제 유효 상제압들 있잖아요. 유효 상제압 이런 것도 이제 고려를 좀 해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요거는 이제 정력학적 공식, 정력학적 방법 쓰는데 결국은 이제 QP하고 QS로 나타냈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QP, AP 플러스 시그마 FS, AS 이렇게 나타내죠. 주면 마찰력에 대한 어떤 그 요 부분에 대한 단면적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 부분에 대한 단면적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정략학적 공식으로 다시 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요 현장 시험은 뭐냐? 이제 두 번째 현장 시험. 현장 시험은 이제 SPT 시험이 있을 거고요. 현장 시험, SPT 시험, 표준관입 시험, 그 다음에 CPT 시험, 그 다음에 이제 프레셔 메타 테스트 이렇게 약자로 쓰겠습니다. 프레셔 메타 테스트. 어떤 이제 국내에 대한 어떤 재하 시험이죠. 국내 재하 시험. 압을 줘서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장 시험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동력학적인 이제 항타 공식들을 사용하잖아요. 이제 동제하 시험이나 어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동력학적 이제 동력학적 공식은 이제 힐리 공식이나 뭐 이런 그런 공식들을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어떤 시험을 할 수 있느냐? 이제 필요한 시험이 뭐냐? 그러면 이제 정제하 시험도 있을 거고요. 정제하 시험 어떻습니까? 이 250분당 한 개를 하잖아요. 250분당 1회 하든지 이제 구조물별 1회 정제하 시험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동제하 시험도 이제 같이 해야 되죠. 처음에 이제 동제하 시험을 먼저 하죠. 사실은 동제하 시험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나오고 나면 요게 이제 3주 후에 3주 후에 이제 15일 정도 후에 정제하 시험을 해서 정말로 이제 밀크가 다 고정되고 나서 제대로 된 이제 그 지지력과 이제 허용 치마량이 25mm 안에 들어오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뭐가 있으면 파동방정식 이게 요게 이제 어떤 동자에서 파동방정식이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예상할 문제점은 뭡니까? 이제 막 이게 막 항타를 하면은 이제 항타고나 어떤 우리가 이제 도마리 체크라고 일본 말을 하지만 이제 어떤 치마량 체크 있지 않습니까? 리바운드 도마리가 아니고 리바운드 체크라고 꼭 해주십시오. 일본 말은 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리바운드 체크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탕탕 때리잖아요. 때리면 이제 막 파일 두부가 손상되기도 하거든요. 두부가 손상되고 또 이제 제일 밑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어떤 중파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깨진다거나 이게 어떤 균열이 나거든요. 균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됐고 그리고 이제 크랙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이제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서징도 뱉어내는 서징도 잘 해줘야 되고 하중전이라는 건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이렇게 이제 어떤
QS가 이제 어떤 QP로 바뀌는 부분하고 이제 QNS로 이제 어떤 분마찰이 커지는 부분, 이게 하중전이지 않습니까? 하중전이 부분.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어떤 부분이 있으면 이제 점점 이렇게 어떤 처음에는 이제 QS가 있다가 커지다가 이제 QP 쪽으로 이제 하중이 이동되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하중전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연약지반에 있을 때 이제 이 파일의 치마량이 그 어떤 집안의 치마량보다 더 클 때, B가 A보다 클 때 어떤 치마량이, 파일의 치마량이 B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치마량이 A라면 파일의 치마량이 더 클 때, 요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분만차익이 생기는 부분들이 또 중파가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사질토 같은 경우는 자연 시료를 채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을 C 파이 값이나 감마를 좀 측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값의 어떤 실용성의 결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값의 실용성의 결여가 있어서 국내 연직자 시험을 통해서 이제 대책을 세우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다 보면 이제 점토 연약지방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경시효과, 이제 릴렉세이션과 셋업 현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뭐 잘 나타났어요. 이렇게 항타 지지력이 있고 이제 시간이 있고, 여기 이제 항타 지지력이다. 항타 지지력.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셋업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제 어떤 면모 구조 상태로 이제 바뀌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제 릴렉세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 릴렉세이션. 이런 것들은 이제 이암, 셰일, 사암, 뭐 녹리암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집안에 이제 항타를 하면 얘가 자꾸 지지력이 더 약해지는 거죠. 집안 지지력이 이제 저감 현상. 얘는 이제 지지력 증가 현상이죠. 셋업이 좋겠죠. 저감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시 효과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그래서 이제 정제화 시험을 하라는 거예요. 정제화 시험. 그래서 이제 동제화 시험 후에 정제화 시험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지력을 확인해라, 치마량이랑.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항타 매입 때 이제 항타 시공 관입성을 고려를 해줘야 돼요. 이제 시공할 때 이제 관입성이 어느 부분에 이제 선단에 위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런 걸 고려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인데요. 이제 자, 4번인데 이제 습곡이 형성된 지역에서 댐과 터널 설계 시 지방공학적으로 이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제 요 부분은 제가 이제 하나 찾아놓은 게 있어요. 유튜브에서. 요걸 이제 보시면은 습곡을 찾아보시면 돼요. 습곡을 이제 찾아보시면, 여기 이제 습곡을 찾다 보면 157번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게 나오거든요. 자, 이제 나오고 있죠. 보면은 인터넷이 왜 바로 연결이 안 됩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안 될 수도 있죠. 또 이 진행 중에 이렇게 안 되면 또 난감합니다. 근데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이제 좀 기다려서 그런 건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나왔죠? 네, 이 드래곤 도중이 있어다. 소리 줄여버리고요. 그래서 이제 소리 없이 이 부분 이제 24번이 지진구조멸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그래서 이제 자, 이제 보시면은 제가 습곡이라는 것이, 자 보시면
요 커서로 이제 움직이면 그러니까요. 수콕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수평으로 퇴적된 지층이 횡압력을 받아서 물결처럼 굴곡된 단면을 말하죠. 그래서 수콕 발생 메커니즘 해서 이제 수평 퇴적층이 있고 어떤 멘틀 대류나 지각판이 이동하거나 조산 운동에 의해서 지각 충돌 및 횡방향으로 수콕이 형성된다. 횡방향이 있었을 때 지각 변동이 원인이다. 이렇게 어떤 개념들을 그려주는 게 좋죠. 그리고 지중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 천단부에 이제 터널 같은 경우는 이제 천단부에 그 지압 추가 및 제하수가 집중된다. 그래서 이제 그 배사 구조인 부분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양쪽으로는 이제 압이 높잖아요. 고압이 있고 지압이 추가되면서 이제 천단부에 지압이 되고 이제 지하수 집중은 양쪽으로 있습니다. 양쪽으로 있고 향사축은 이제 밑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된 거고 배사축은 볼록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향사축의 이제 중앙부가 고압이죠. 고압이고 양쪽으로는 이제 저압이 나타나요. 그래서 배사축의 횡단 터널을 만약에 한다면 갱구부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고압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향사축은 횡단 터널 중앙부에 이제 고압이잖아요.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갈 때는 이제 그 지보제랑 이런 설치를 잘 해줘야 되겠다. 안반지보 변형 곡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계측 관리를 잘하자. 뭐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측벽부에 이제 지압이 추가되거나 지하수 집중에 대한 영향 내용은 향사축과 평행하게 지중 구조물이 설치될 때 설치 시 이제 발생하는데 측벽부에 지압 추가로 붕괴 또는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지하수 집중으로 지하수 유출 및 보강제 부식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측벽부 편압작용은 향사와 배사작용이 있는데 이제 그 어떤 부분에 따라서 이제 그 향사 배사 부분이 이제 중간에 설치된 부분에 구조물이 발생할 때 편압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변상이 많이 발생하겠죠. 터널 지보가 이제 지보가 어렵게 터널 붕괴가 발생하기 쉽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 이제 말씀드리고 다시 메인방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4번 토지및 기초 기술사는 24번이고 토지및 기초의 이제 유튜브 토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건 157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잠깐 제가 문헌 찾아놓은 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좀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게 있을까 해서 이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아까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제 그 이렇게 배사 구조와 향사 구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터널 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 문제는 댐하고 터널이잖아요. 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될 수 있겠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요렇게 댐이 있고 두 개의 댐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그냥 잘 이쁘게 안 그릴게요.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이제 있는데 요거는 하나는 이제 배사 구조로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죠. 이렇게 일단 이제 배사 구조로 돼 있고 하나는 이제 이렇게 향사 구조로 돼 있어요. 댐입니다. 댐이라고 본다면 이제 댐축이 이제 배사축의 부분에 있으면 기초 활동에 대한 이제 안정성이 우려되죠. 여기 어떤 기초 활동에 어떤 안정성이 불안정할 수가 있잖아요. 안정 활동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활동에 문제가 있다. 불안할 수가 있다. 향사 부분에 있을 때, 아니 배사 부분에요. 그리고 이제 댐축이 어떤 이제 댐축이 향사 부분에 있을 때는 지하수가 집중된답니다. 지하수가 집중된다. 지하수 집중. 이거는 기초 안정. 지하수 집중. 지하수가 집중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양압력이 증대가 돼서 누수가 우려된다는 거죠. 양압력. 업리프트. 그죠? 이렇게 이제 양압력이 발생할 수 있어서 누수가 걱정이 된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아까는 이제 터널 같은 경우는 이제 편압이 어떤 이렇게 이제 배사와 향사가 있다고 해보시면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면 터널이 이제 이쪽에 있느냐, 요렇게 터널이 있느냐, 요렇게 터널이 있느냐, 요렇게 터널이 있느냐, 이제 틀리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배가 불룩하게 배사라고 하고, 요거는 오목해서 이제 오목한 쪽으로 향해서 이제 향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외울 것도 아니죠. 그렇게 외울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터널이 이쪽에 배사 쪽에 있을 때는 양호한 편이죠. 터널이 있다 그러면. 근데 터널 그래도 이제 양호한 편이고요. 이제 이쪽에 이제 그 어떤 그 배사와 향사의 중앙부에 있다. 그 어떤 중앙부에 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편압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편압이 걸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이쪽에 있을 때는 이제 이 터널은 뭐냐? 지하수가 이제 집중된다는 거죠. 지하수가 집중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측벽에는 이제 횡압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쪽에는 이제 편압이 있다 보면 횡압이 많다. 그렇죠? 요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주시면, 그래서 지방공학적으로 이제 고려할 사항들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5번 가겠습니다. 5번. 시간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가더라고요. 너무 빨리 가가지고. 예. 자, 이제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늦은 시간이에요. 저도 늦게 와가지고요. 그래도 이제 제가 무슨 사명처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명처럼 합니다. 저도 이제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할 거고요. 하는 거고요. 그래서 5번은 이제 뭡니까? 이제 급경사지에 흑마기를 한다. 급경사지 흑마기. 이게 이제 어떤 그 편압이 걸릴 수 있는 그런 형태죠. 이렇게 이제 어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편압이 이렇게 걸릴 수가 있잖아요. 편압. 그래서 이제 고저차가 있다. 이렇게 이제 기존에 이제 어떤 기출 문제는 이게 고저차가 있는 흑막이라고 표현을 했을 거예요. 이제 고저차잖아요. 여기는 낮고 여기는 높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편압이 많이 생겨서 이제 변형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어떤 스트러트를 보강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이제 그 어스앵카를 이렇게 해준다거나, 이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게 편압이 작용할 때는 이 어스앵카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아니면 이제 요쪽에 이제 흑마기를 이제 이중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대요. 이중으로 설치를 한다거나, 잠시만요. 이제 제가 그 문헌을 한번 찾아본 걸 볼게요. 이제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고요. 문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져왔어요. 이제 이때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 고저차가 있고 편토압이 있으면 이제 응력이 집중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토압이, 어떤 불균형이 여기서 이제 발생하겠죠. 그러면 어떤 외쪽으로도 이제 안정이 뒤틀려 버리고, 어떤 이게 전단이 나타나잖아요. 이쪽은 이쪽으로 가고, 뭐 이쪽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전단 변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압이 불균형할 수 있고, 외적인 안정이 문제가 있고, 과도한 변이, 또 이제 이런 부분 이제 붕괴가 일어날 수 있겠죠. 붕괴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대책은 이제 어스선가 가장 좋다고 하고요. 정착이 가능한 집안 조건이 있을 때 이제 이게 이제 가능할 거고, 이제 어떤 지작물은 없어야 돼요. 이 사이에 어떤 지작물에 대한 그런 그 승인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어야 되고, 어떤 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보강 스트러트는 뭐냐? 이제 여기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놓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스트러트 이렇게 놓으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 것을 이제 잡아주는 고저차가 이제 비교적 작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비보강 스트러트를 넣는 경우는. 그리고 경사 버팀 때 접합 부에 이제 상하 방향에 이제 전장력이 생기니까 보강이 필요한 거고, 낮은 쪽에 이제 부재 검토 시에 높은 쪽에 토합을 적용해서 이제 계산을 한다. 이쪽 토합을 넣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보강 스튜어트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고저차가 큰 경우에 집안 조건이 불리한 경우에 적용하고, 낮은 쪽을 집안을 개량해서 변이 발생을 억제하고 집안 발력을 보강한다. 그래서 경사 버팀대 전단력 부분은 이제 아까와 같이 이제 비보강 방법 스튜어트 보강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흑마기 이중 흑마기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이제 이중 흑마기를 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안전율이 있겠죠. 안전율이 있는데, 이게 이제 MD 분의 다이나믹 분의 이제 리지스턴스 모멘트의 어떤 그 이 부분이 이제 1.2보다 커야 된다. 안전율이. 요거는 이제 이중 흑마기 토사에 의한 저항 모멘트고, 요건 편토합에 의한 전동 모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1.2가 되게끔 토합을 이제 이중 흑구조로 해서 대처하고, 이제 흑마기 구조 폭을 이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5번은 이제 대책을 보강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입니다. 6번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항에 대한 이암 지역에 그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 성토 재료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 이제 보면은 이제 쉐일이 변해서 이제 그 점토가 쉐일이잖아요. 어떤 변성을 받게 되면 이제 쉐일로 변하고 어떤 이제 이암 형태로 이제 되고, 이제 어떤 퇴적 변성된 거죠. 그게 이제 건조 방법, 아니 건조 흡수가 이제 반복된다. 물을 이제 받았다가 다시 건조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은 이제 이 이암이란 자체가 고결력을 잃습니다. 고결력. 흐물흐물해진다는 거죠. 고결력의 상시가 풍화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붕괴가 이뤄진다. 그래서 이제 슬레이킹 지수, 이제 어떤 비화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비화 현상. 이게 이제 ISRM 방법으로 이제 그 이렇게 원심 분리하고 막 이렇게 그 물속에 넣었다 뺐다 막 하면서 이제 그 하는 시험이거든요. 이게 슬래킹 시험이. 그런 시험이 있고, 이제 스웰링 시험도 있어요. 스웰링 시험. 요거는 이제 팽창 시험, 암 팽창 시험, 이런 것들도 하게 돼. 쉽게 말하면 얘는 이제 팽창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성토 재료를 쓴다 그러면은 이제 동결융해나 건조 수빈이 발생할 수 있고, 이제 어떤 부등치마 어떤 이렇게 도로를 내려고 이제 성토를 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부등치마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동결융에 의해서 막 히빙도 나타냈다가 히브도 나타냈다가 또 이제 치마도 됐다가 막 이런 아주 안 좋은 상태로 되겠죠. 그래서 이암에 대한 성토제는 좀 부적절한데요. 그래서 이제 내구성 지수가 저하된다. 내구성 지수가 저하되고, 어떤 잔류 강도가 있잖아요. 잔류 전당 강도. 이게 이제 프로그레시브 페일리어라고 이제 진행성 파괴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사면 같은 경우 활동 파괴가 이렇게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이렇게 사면 파괴, 어떤 식으로든 이제 성토를 해놓으면 그분이 이제 활동면을 따라서 이제 파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잔류 강도가 존재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액성한계가 굉장히 크죠. 액성한계가 굉장히 크면 이제 무르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절취하고 막 하면 되게 단단해 보이는 암 같아요. 그런데 비가 막 맞고 이제 어떤 우기철이나 이런 데 막 죽탕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것처럼 이제 부등치마 균열, 뭐 표면 탈락, 산사태,
어떤 안반돌조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 지보공의 어떤 터널 같은 경우 지보공에 이제 지압을 작용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붕괴의 어떤 주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려할 사항들은 이제 풍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풍화 속도가 빠르다, 풍화 속도가 빠르고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고 동결융해 반복, 동결융해 또 반복되고, 그 다음에 이제 흡수 팽창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죠. 공학적인 이제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슬래킹 현상, 내구성을 고려해 줘야 되고, 강도 저하, 이런 것들도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도 재료는 좀 약간 이제 부적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그 어떤 대책이 좀 강구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2교시는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이제 마치겠고요.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 그 요청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준비한 거 좀 설명드릴게요. 아칭 현상 있잖아요. 아칭 현상. 이제 요거는 이제 시청자 질문입니다. 삼위원님이라고 해서 JYB 삼위원님이 이제 하셨는데, 이제 아칭 현상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나는 이제 터널밖에 모른다. 그래서 이제 되게 많거든요. 이게 아칭 현상이 뭐가 있냐면, 이제 일단은 흑막이 벽체의 어떤 변형이 있고, 이제 요거는 이제 굴토와 이제 성토에 대한 어떤 그 관에 있어서 우호수관에 있어서 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하중에 대해서 이제 프릭션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요거에 대한 그 아치 현상이 있고, 또 보강토응벽도 있어요. 자세가 좀 안 나와가지고 좀 허리가 아픕니다. 보강토응벽에 이제 그 뭐가 있습니까? 그 지오그리드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흙과의 어떤 말찰 형상에 의해서 응력이 전이 되는 거잖아요. 응력전. 이게 이제 응력전이잖아요. 응력전이 현상. 부등치마도 있고요. 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댐에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댐. 이제 어떤 점토 신벽형 댐에 수평토합이 이제 어떤 그 정수합보다 작아질 때, 어떤 수평토합이 어떤 정수합보다 작아질 때, 여기서 이제 중앙부에서 수압활렬 현상이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터널 부분, 이제 우리 저 시청자님이 아시듯이 어떤 이렇게 어떤 종방향에 대한 어떤 그 아칭이 있고, 어떤 횡방향에 대한 이런 어떤 아칭이 또 있잖아요. 흑마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흑마기가 있다 그러면 어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칭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주동투합이 정지투합해서 이렇게 작아지는 그런 어떤 이런 부분에 이제 아칭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흑막이 벽체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그 변하지 않으려는 부분하고 변하려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토합이 막 작용하면서 변하지 않으려는 부분이 이제 자꾸 이제 변형으로 일어나면서 응력이 전이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칭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흑막이 변형이 있고, 불토 성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볼로같이 가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오모 가치가 있고, 아이고 그림이 좀 그렇습니다. 이제 볼록 가치, 이거는 오모 가치,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어떤 하중이 다시 그리겠습니다. 다시 이게 여기가 작아가지고 이제 터널도 있고, 이런 이제 어떤 굴토에 대한 우호수관 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보강동벽도 그렇고 댐이 있고 터널이 있고, 또 뭐가 있냐? 이거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어떤 터널이 있고, 어떤
그 성토지지 말뚝, 성토지지 말뚝, 어떤 캡콘크리트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성토지지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어떤 그리드를 이렇게 깔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에 이제 또 아칭이 또 나타낸다. 치마가 이제 덜 되게 하는 거죠. 요런 이제 어떤 부직포나 이런 그 토목 섬유가 있잖아요. 토목 섬유, 토목 섬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아치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자,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아는 건데, 댐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문헌을 찾은 거를 보여드릴게요. 문헌을. 지금 50분이네요. 그죠? 10분은 남아 있습니다. 그죠? 파이프 루프하고 이제 포폴링도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제가 문헌을 이제 찾은 거를 보면은, 일단은 그 댐에 대한 거는 있어요. 댐에 대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댐에 대한 거는 이제 요런 게 있는데, 자, 요거를 살짝 이쪽으로 넘기고요. 얘를 이제 이렇게 한번 해서 얘한테 해볼게요. 이게 까만 게, 가운데 있는 까만 게 우리 애기가 이제 뭘 묻혀가지고 그게 이제 접착제 같은 게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흑막이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죠? 굴토 부분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이제 먼저 제가 찾은 것 중에 이제 댐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댐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 댐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렇게 필터가 있겠죠. 필터가 있고, 이제 이렇게 어떤 필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어떤 물이 이렇게 차 있고, 그러면 어떤 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여기에 어떤 정수압이 작용하겠죠. 정수압. 어떤 정수압이 이제 작용한다. 정수압은 이제 만수시의 어떤 정수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수압. 이렇게 얘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시그마 V가 있고, 시그마 이제 요게 시그마 V가 아니고 H 다시인데 이제 시그마 3입니다. 시그마 3가 이제 어떤 수평토압인데, 어떤 점토 심벽형 때문에, 점토 심벽형 댐 하중이 작용을 해요. 하중이 작용을 하면 이제 이쪽 그 옆으로 이제 어떤 아칭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칭이 생기면서 어떤 처음에 이렇게 이제 그 수평토합이 있다가 요 부분이 만수시 정수합이 있어요. 만수시 정수합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이렇게 형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중립축의 요 부분에 뭐가 생기냐면 수압 활렬 현상이 생겨요. 이렇게 수압 활렬 현상 이쪽으로, 이렇게 요 부분에 이제 균열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치밀선이잖아요. 치밀선이 뭡니까? 이제 대기와 접하는 이제 가장 상위층에 있는 그 수면을 댐에서 이제 그 치밀선이라고 하잖아요. 치밀선.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균열 발생하는 부분에 이제 물이 타고 들어가면 이게 댐이 이제 나중에는 문제가 커지죠. 붕괴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에 이게 이제 그 빨간 거는 이제 만수시 정수압이에요. 만수시 정수압이고, 요거는 이제 시그마 V 다시 곱하기 K를 이제 곱해서 이제 어떤 수평토합을 나타내는데, 요 수평토합들이 정수압보다 작아지는 부분이, 여기가 작아졌잖아요. 정수압이 요게 정수압인데 작아지는 부분, 요 중앙부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위에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요 밑에 부분에서 이렇게 수압 활렬이 생기는 거예요. 수압 활렬 현상. 수압 파쇄, 수압 활렬. 수압으로 해서 이제 갈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아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댐에서 이렇게 아층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춥습니다. 지금 에어컨을 켜놨는데 끄겠습니다. 아, 기침이 막 나네요. 날씨가 이제 그렇게 덥지는 않은데 그래도 집에 있으면 좀 덥잖아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댐은 이제 설명이 됐고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아까 설명드린 게 이제 그 흑막이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컨벡스하고 콘케이브, 이제 상향볼록이냐 집안아치냐 하향볼록 집안아치냐, 이제 요거 이제 또 설명드릴게요. 아까 요 내용이 뭐였냐면 요 내용이에요. 두 번째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굴토를 하잖아요. 굴토를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데, 뭐 이렇게 관이 있고, 아치 형태가 이제 요렇게 이제 요렇게 이제 나타내는 거겠죠. 이렇게 상향으로 이제 볼록한 그런 형태냐, 이제 하향으로 볼록하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어떤 하중이 작용하고 흙의 어떤 하중이 작용하고, 그럼 이제 상향 블록은 이렇게 돼 있겠죠. 상향 블록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면 얘는 이제 이렇게 프릭션이 이쪽으로 이제 작용하겠죠. 두 개가. 그러면 이제 얘는 같은 방향이잖아요.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EF로 나타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목한, 좀 과장되게 오목한 이런 굴토가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관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하중이 작용할 거 아닙니까? 하중이 작용하면 볼록한 거는 이제 하향으로 볼록하다.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이쪽으로 오면 프릭션이 이쪽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W-EF로 방향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상향 볼록이냐 이제 하향 볼록이냐, 요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아층이 생긴다, 응력 전이가 생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치 형태는 이제 상향 볼록에 대해서는 좀 제가 약간 그 전에 이제 찾아놓은 게 약간 틀린데, 이제 상향 볼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상향 볼록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하향 볼록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치가 나타나는 형태겠죠. 구조물 위치보다 이제 주변 지반의 변이량이 클 때, 그리고 주변 지반의 침하로 구조물의 하중이 추가로 전이될 때, 그럴 때는 이제 하향 볼록 아치, 요거는 이제 상향 볼록 아치죠. 자, 이게 제가 이제 이걸 찾아놨는데, 이제 혹시나 이제 요게 조금 이제 다른 내용이라고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제가 이제 찾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림이 약간 제가 이 문헌이 약간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댐에 대해서는 이제 보강통벽은 뭐냐? 보강통벽은 이제 이런 거죠. 문헌이 좀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튼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하향 블록하고 상향 블록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설명은 이게 보강통벽이잖아요. 보강통벽은 이렇게 이제 그 그리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어떤 흙의 방향이 이렇게 간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리드는 이쪽으로 간다. 만약에 이제 방향이 틀리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응력 전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봉황동백에 적용하는 거고, 댐은 아까 말씀드렸고, 터널도 말씀드렸고, 성토지지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가 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문헌을 찾은 거를, 이제 성토지지 말뚝은 이제 말씀드렸고, 하나는 뭐냐, 봉황동백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봉황동백도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다 말씀드린 것 같고, 하나 더 찾아놓은 게 뭐 있나 한번 볼게요. 벽지에는 이제 그렇게 하고요. 자, 이제 아까 이제 볼로같이 오모같이는 이제 지보제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지보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제 굴착식하고 돌축식에 대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들어간 거하고 이렇게 이제 나온 거하고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하면, 얘는 이제 이쪽에 이제 프릭션이 작용한답니다. 마찰이 작용하고, 얘는 이제 밑으로 작용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관이 있으면 이쪽으로 이제 하중이 작용하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이 공식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EF로 나타나. 이게 이제 돌출식이죠. 돌출식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하중 전이가 나타나겠죠. 그죠? 이렇게 있고, 얘도 이제 이렇게 있으면 얘는 방향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나타내고, 요거는 이제 굴착구식이다. 그죠? 그래서 지하 매설물에 이제 작용하는 토합을 나타낼 때 이제 아칭이 나타납니다. 지하 매설물 토합. 좀 잘 안 보이셨나요? 죄송합니다. 지하 매설물 토합. 자,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요. 어떤 이제 어떤 미소 변형에 대한 위로 볼록한 아치, 이렇게 해서 이제 볼록한 아치 이렇게 있고, 이제 치마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어떤 변이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변이가 이제 이렇게 나타날 때 이렇게 볼록하게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치마죠. 치마.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프릭션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아래로 볼록한 아치예요. 아래로 볼록한 아치인데, 이게 인버티드 아치다. 인버티드 아치.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 써지네요. 인버티드 아치. 이제 컨벡스 아치를 볼게요. 여기서는 컨벡스 아치입니다. 이게 어떤 미소 변이가 이렇게 있는데, 미소 변이가 이렇게 있고, 미소 변이. 미소 변이가 있고, 여기서도 이제 여기는 과다 변이가 있죠. 과다 변이고, 여기서는 이제 미소 변이가 있는데, 위로 볼록한 아치. 위로 볼록 아치. 글씨가 좀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요거는 이제 컨벡스 아치예요. 컨벡스 아치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아치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많죠. 그래서 이제 터널만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아요. 아칭 현상이. 그래서 이제 아칭 현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는데 뭐냐? 이제 요거는 이제 됐고, 요거는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내리고,
그 파이프루프하고 포폴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것만 이제 비교표 하나만 찾은 거 말씀드릴게요. 파이프루프하고 찾아놓은 걸 어디 놨는데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지금 1시간 5분이 됐어요. 5분이 돼가지고 이거를 제가 찾아놨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정신이 지금 책을 어디다 놨는지 몰라서 아무튼 죄송합니다. 지금 122회 토질매기 쪽에서 2교시 1번부터 6번까지 마쳤고요. 파이프루프하고 뭐죠? 파이프루프하고 포폴링 있잖아요. 그 비교는 3교시에 대한 내용을 할 때 제가 꼭 첨부를 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고요. 아무튼 기운이 많이 빠지네요.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찾아가지고 하려고 했고, 그래서 부족한 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시고 또 플러스해서 보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